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그 관측자에 대해서 비트 속도가 안 바뀐다 하고 이 실험으로부터 지구 입장에서는 등속도한다는 걸 저번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이제 해서 하겠습니다. 이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서 그 관측자에 대해서 비속도가 안 바뀐다. 그거로부터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마이켈슨 몰리 실험 정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갖다가 그 장기를 이렇게 위에다 띄운 겁니다. 이렇게 수은 위에다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워가지고 이게 수 밑에가 수은이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돌릴 수가 있어요. 돌려가지고 그 지구 공전 방향하고 같이 놓고 또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놓아가지고 그 간섭무늬 패턴이 안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결과로부터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해서 시간 지연을 갖다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직에 A에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등속도 V로 움직이는 관성계 B의 사람에서 이게 이제 B시계거든요. 이게 B시계인데 빛이 정직에 A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서 거울 1에서 출발해 가지고 거울 2에서 반사해서 다시 거울 1에 오면은 이게 이제 1초라고 세팅을 했다고 보고요. 1초. 그다음에 이제 정직에 A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정속도 V로 움직이는 정직에 아니, 관성계 B에 있는 사람이 비치계는 정직에 A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직에 A에 있는 사람이 관성계 B에 있는 비시계를 보면은 빛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와서 거울 2에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오는 어떤 사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관성계 B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동일하게 이렇게 빛시계가 안 움직이는 정직 A에 있는 사람이 본 것처럼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차가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기차에 타 있을 출발할 때는 우리가 그 뒤로 몸이 젖혀지지만은 기차가 일정하게 100km로 이렇게 달릴 때는 그 젖혀지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동일하게 정지하는 사람하고 또 동일한 느낌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기차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닫아버린 커튼을 치고 하면은 실제로 기차에 있는 탄 사람이 등속도로 움직일 경우에는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물리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정지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계피에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정지계에 있는 비시계처럼 요런 비시계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계피도 왔다 갔다 했을 때 1초로 이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지계에 있는 사람이 관성계피를 보면 빛이 이제 이렇게 사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마이켈슨 몰리 장치에 의해 가지고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안 변한다는 그런 결과를 이제 여기서 써먹으면 정직에 있는 사람이 관성계 B를 보면 빛이 이동 경로가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직에 있는 사람이 관성계 B의 빛을 보면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한 이 정도가 1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가 이제 정직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관성계 B의 빛의 이동 거리가 바로 여기까지 왔을 때가 1초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1초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직이 A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관성계 B의 시간이 좀 느리게 흘렀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관성계 B 있는 사람은 이제 동일하게 이 비시계를 보니까 1초가 되는데 정직이 A 있는 사람이 관성계 B를 보게 되면 관측대에 대해서 빛 속도가 안 바뀐다는 그런 것 때문에 관성계 B에 있는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느려지는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이 수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은 이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이용해서 나온 식인데 정직에 A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온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죠. 정직에 A에 있는 사람이 관성계 B를 보고 만든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B는 관성계 B의 주기, 빛시간 주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을 때의 시간, 바로 그게 이제 T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A는 정직에 A 있는 사람의 빛이 여기서 왔다가 왔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T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요놈, 요거에 뭐냐면은, 이만큼 이렇게 갔을 때가 TB인데, 여기 반절만 갔으니까, 여기서까지 간 시간은 2분의 1 TB가 되고, 여기서 빛이 갔기 때문에 빛 속도를 곱해주면은 바로 요게 요 빛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요 빛변의 길이. 그 다음에 요고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가 TB니까 여기서까지 갔을 때가 TB니까 반절만큼 왔기 때문에 시간 역시 2분의 1 TB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등속도 부지니까 이 거리는 2분의 1 VT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TA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TA인데 반절만 가니까 여기서까지는 2분의 1 T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직 A 있는 사람의 봤을 때 빛속도니까 C를 곱하면
그 2분의 1 CTA가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그래서 요거가 이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요 식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직에 A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관성계 B의 그 시간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어떤 요 등속도 V의 어떤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V. 그래서 보면은 V가 빨라지면 V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높으면 그 TV의 주기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V가 만약에 그 빛의 속도가 되면은 C가 되면은 예, 요게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TV가 어떤 무한대가 되버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등속도 V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되면 시간이 거의 안 흐르는 지경까지 이렇게 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 지연의 효과고, 그럼 이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예. 이런 효과가 바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GPS 위성의 시간차를 구할 때 이런 등속도에 의해 가지고 그 GPS 위성의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부분 요거를 요거를 우리가 그 감마 팩터라고 그래요. 감마 팩터로 빼주면은 TV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길이도 요 길이 이쪽 진행 방향의 길이에요. 진행 방향의 길이가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됩니다. 압축이 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도 지연되지만 정직에 A에 있는 어떤 모든 구조물들이 압축이 돼요. 이게 압축되게 됩니다. 압축되게 보이게 됩니다. 공간이 압축이 돼요. 그 다음에 정직에 비해 있는 사람의 어떤 모든 물체들의 어떤 질량이 이렇게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관성계 B의 등속도 V가 비속도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가고 그다음에 공간이 엄청나게 진행 방향으로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타 있는 사람하고 그 구조물들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이죠. 모든 게 사실로 판명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의 그 시간 지연, 길이 수축, 그 다음에 질량 증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PPT에 가면 다음 PPT에 가면 이제 등가 원리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PPT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등가 원리라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표면에 우주선이 하나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주 공간 밖에 어떤 우주선은 어, 로켓을 계속 분사해가지고 9.8 메타 퍼 세크 자승으로 이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탄 사람이 있는데, 두 팀에 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표면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탄 사람도 이 우주선 바닥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9.8 메타퍼스크 자성으로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의 탄 사람도 이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저기 물리적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등가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표면에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중력에 의해서 이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선에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이나 뭐 열차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슷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지구 표면에 있는 우주선에 탄 사람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게 그 만유인력 법칙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거는 두 물체가 있을 때 그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죠.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 강화할 때는 이런 만유인력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런 만유인력은 틀렸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런 만유인력의 어떤 사고를 일단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러한 만유인력이 없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우주선에서 이 사람이 바닥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 뭐냐면은 이 지구라는 어떤 거대한 질량체에 의해 가지고 이 주변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는데 어떤 이 지표면은 가까운 데에는 좀 많이 휘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덜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이제 이런 물체들이 지표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모든 물체가 덜 휘어진 데서, 좀 덜 휘어진 데서 좀 더 많이 휘어진 대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맞는 거예요. 요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념으로 요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사람이 붙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9.8 메타버스크 정에서 계속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의 속도가 만약에 100m per sec라고 가정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얘가 계속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한 200m per sec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00m sec는 우주선이 100m 세크가 됐을 때 우주선 그 로켓 분사를 꺼버리면 그 100m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200m 됐을 때 그 로켓 분사를 끄게 되면 200m 세크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후에 발생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주선 안에 어떤 시간과 공간은 100m 세크일 때하고 200m 세크일 때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요식 있잖아요. 여기에서 V가 100m 세크가 됐을 때, 보다도 V가 200m 세크일 때가 시간이 좀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도 그 100m 때보다 200m 세크일 때가 공간이 좀 더 압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 200m 세크일 때 어떤 우주선의 시간은 좀 더 느리게 가고 공간은 좀 더 압축돼 있고요. 그다음에 100m 세크일 때는 좀 시간은 200m 스퀘어보다도 좀 더 빠르게 흐르고 공간은 좀 덜 압축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의 질량에 의해 가지고 시공간이 덜 휘은 데에서 더 많이 휘은 데로 모든 물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우주선이 9.8m/s 자승으로 운동하는 우주선에서도 여기 보시면 요거는 200m 세크일 때는 좀 더 많이 휘어진 거죠. 더 많이 휘어진 거고, 그 다음에 100m 세크일 때는 좀 덜 휘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물체가 그 더 많이 휘어진 데서 더 적게 휘어진 데로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는 어떤 질량체에 지고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그 덜 휘어진 데서 더 많이 휘어진 데로 이렇게 가는 게 되는데 그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여기는 더 적게 휘어진 데서 더 많이 휘어진 데로 가는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더 많이 휘어진 데서 더 적게 휘어진 데로 가는 거니까 어떤 진행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요거를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중력의 인력. 근데 상황이 다른 여기서는 어, 여기서 따지면 이 경우의 상황은 더 많이 휘어진 데서 더 적게 휘어진 데로 가는 거거든요, 물체들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중력의 어떤 청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력의 청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인력이 있을 수 있고 그 청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밀소밀 우주론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소밀 우주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치해서 갈 거는 그 중력이라는 거는 시 공간이 휘어졌는데 좀 더 휘어진 그 정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물체가 그 어떤 움직임을 움직이게 된다. 이런 정도만 캐치를 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의 예일처럼 좀 모든 물체가 좀 더 휘어진 데서 더 많이 휘어진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게 바로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최소 작용의 원리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작용의 원리를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만약에 우주 공간에 내가 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 내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 힘이 받지 않고 아주 편한 상태가 있었어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우주선에 타는 상황이 되면 그 우주선이 내 몸을 어떻게 감싸가지고 로켓 분사를 하면서 내 발바닥을 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전자기력에 해가지고 밀고 가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에너지 최소 작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상황은 우주선 바닥을 구멍을 뚫어서 밖으로 나가면 나에게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어떤 최소 최소 에너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중력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그 등속도라는 걸 좀 잘 따져봐야 돼요. 등속도. 보통 이제 그 등속도라는 걸 우리가 매스컴에서 그 설명을 할 때 주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등속도 V로 간다. 나는 여기에 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밀하게 의해 가지고 그 등속도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이 상황은 기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표면에 있는 거잖아요. 지표면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 중력을 받고 있어요. 이 방향.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등속도가 아닙니다. 등속도라는 거는 바로 그 우주 공간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등속도라는 거는 우주 공간에 그 우주선에 내가 타 있고 얘가 로켓을 분사를 해서 껐을 때 껐을 때의 그 속도, 그 마지막 속도 그때가 이 상태가 바로 엄밀하게 해가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등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속도를 느낀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등속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국제우주정거장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텔레비전 봤을 때. 그 상태가 바로 등속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등속도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속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표면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항상 9.8 메타 퍼 세컨 자승으로 가속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그 9.8 메타 퍼 세컨 자승으로 가속 운동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그 관성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중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까 그 PPT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로 표현한 게 바로 그 이 말이거든요. 이 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영위의 우주선이 가속 운동 중에는 영위의 시간 흐름 속도, 공간 크기가 영위 세계의 비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계속 바뀌어 간다. 요 말이 바로 그 중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이제 그 아까 우주선에 빗대어서 다시 얘기해 주면 어떤 우주선이 있는데 그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로켓 분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합니다. 정지해 있다가 가속 운동하려면 이제 가정에서 좀 가속 운동하다가 그 이 부분에서 어떤 분사를 껐어요. 그럼 끈 순간의 어떤 속도로 얘는 그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가속 운동 중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탄사람 0이죠. 0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중간에 어떤 0의 시간과 공간을 0의 비트 속도를 C로 일정하게 항상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시간과 공간을 매 순간마다 계속 바꿔줍니다. 계속. 이 순간 계속 바꾸다가 로켓을 끈 순간에 등속도 V로 도달했을 때 그때 그때 바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등속도 요 시간 등속도 V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과 어떤 등속도에 이루어진 여기 그 공간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중에는 비속도를 일정하게 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계속 바뀌어 가는데 시간과 공간을 계속 바꾸어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로켓 이 바닥면에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중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이 매 순간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이제 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 요 말은 바로 중력을 갖다가 말로 풀었으면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위 우주선이 가속 운동 중에는 영위의 시간 흐름과 공간 크기가 영위색의 빛의 속도를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컨 세크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시간과 공간을 계속 바뀌어 간다. 근데 그런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중력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속 운동 중에는 시간과 공간이 그 매 포인트마다 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지표면에 살잖아요. 지표면에 우리는 사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9.8 그 메타퍼시크 자승으로 가속 운동은 어떤 가속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세계는 그 전 포인트마다 다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 점점마다 포인트마다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속도의 정인데, 요 정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지표면의 어떤 공간은 어떤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에 어떤 뭐 가구가 있고 차가 있고 다 질량 덩어리 되거든요. 질량 덩어리에 의해 가지고 질량이 분포해 가지고 모두 매 포인트마다 다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공간의 크기도 다 달라요. 이런 세계에서는 이런 속도라는 정의를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이런 속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를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의한 속도가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속도 U 벡터를 요거를 그 사원 속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 속도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여기 보면 DS죠. DS. 그러니까 4차원에서는 양 포인트와 포인트를 그 거리라고 하지 않고 그 인터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인터벌이라고. 그래서 이 거리가 또 미소할 때를 우리가 DS거든요. 그걸 미소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차원 속도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미소 인터벌 동안에 어떤 시간이 얼마나 바뀌었나. 미소 인터벌 동안에 X축이 얼마나 바뀌었나. 미소 인터벌 동안에 Y가 얼마나 바뀌었나. 미소 인터벌 동안에 Z가 얼마나 바뀌었나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요 속도, 우리가 아는 직각좌표계의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으로 뉴턴이 말하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속도에라는 정의를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 사원 속도로 속도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없던 이유는 그 지구라는 어떤 질량체에 의해서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어떤 의미 있게 의미 있게 휘어지게 못합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미미하게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속도를 근사하게 우리가 이런 속도라는 정을 써도 그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블랙홀 근처로 가서 어떤 물리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 속도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때는 그런 상황의 환경에서는 속도를 사원 속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PPT.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는 세계는 그 물질하고 에너지가 있는 우주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 휘어진 세계일 수밖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하고 에너지가 없는 세계가 바로 직각좌표의 세계가 되고 물질하고 에너지가 있는 세계는 바로 이렇게 휘어진 좌표계의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어디로 되는데
안 줄어드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은 뭐냐면, 이게 이런 직각좌표계하고 비슷한 세계는 뭐냐면, 어떤 그 은하와 은하 사이, 아주 심연의 우주에서는 바로 이런 직각좌표계랑 그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심연의 우주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심연의 우주에 어떤 블랙홀이 그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어떤 직각좌표계가 이런 직각좌표계가 이쪽으로 이렇게 확 휘어지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확 휘어지게 되다가 다시 그 블랙홀이 쑥 완전히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다시 시간과 공간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어떤 지구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구와 함께 우주 공간을 이렇게 유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의해 가지고 휘어진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항상 살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우리는 항상 이러한 휘어진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이런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그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여기 보면 직각좌표계에서는 그 X축, Y축, Z축이 어떤 이렇게 직각을 이루거든요. 다. 근데 이제 그 휘어진 세계에서는 그 또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는 다 축마다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휘어져 있게 되는데 이걸 어떤 상황을 상상하시면 되냐면은 그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 있잖아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로 요 직각좌표계 원점에서 이게 은하와 은하 사이 아주 심연의 우주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 레이저 포인터를 원점에 두고 쏘면 레이저 포인터는 이 직선으로 움직이게 돼요. 직선으로 쭉 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선으로 움직이는 그게 바로 축이 되는 거죠. 축이. X 방향으로 쓰면 X축으로 보는 그게 축이 되고, 그다음에 Y축으로 포인트를 변을 쓰면 그 빛의 경로가 바로 그 Y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블랙홀 근처에서 우리가 그런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원점에 두고 그 쏘면 블랙홀 근처는 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쏘면 레이저 포인트의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막 진행하게 돼요. 그다음에 U1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U2도 가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휘어진 게 바로 이렇게 그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 여기서 X축은 휘어진 시공간 좌표계에서 U1축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Y축은 U2축이 되고 그다음에 Z축은 그 U3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시간은 이제 어떤 그 비속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비속도는 어떤 이 직각좌표계 세계에서는 어느 포인트마다 다 동일하게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그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그 어떤 시간도 하나의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도 축인데 이 각 포인트마다 동일하게 비속도로 흘러가는 게 바로 직각좌표계의 어떤 세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 시간이 흘러가 있는데,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는 요 좌표계에서는 시간이 각 포인트마다 다 다르게 흘러가야 돼요. 그 흐름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포인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의 축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그거는 U 제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U 제로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내가 좌표계를 두 개를 그렸는데, 요 직각 좌표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익숙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 아주 은하와 은하 사이에서의 보여지는 좌표계가 바로 이 좌표계고요. 블랙홀 근처에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 우리한테 눈앞에 보여지는 좌표계는 바로 그림 7에 이 좌표계가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는 어떤 실제적인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단위 벡터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그 잡는데, 그 단위 벡터라는 건 어떤 기저 벡터거든요. 기저 벡터. 그래서 기저 벡터가 요 직각좌표계에서도 기저 벡터가 있고, 요 직각좌표 기저 벡터는 I, J, K로 이렇게 표시겠죠. 그 다음에 일단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도 기저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딱 언뜻 봐도 그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는 기저 벡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저 벡터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 직각좌표계에서는 특별히 이제 단위 벡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직각좌표계에서 어떤 임의의 포인트를 표시를 할 때는 보통 이 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 포인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 오면 이 벡터를 이제 A 벡터라고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그 A 벡터는 I 기저 벡터, 그 다음에 J 기저 벡터, K 기저 벡터 이렇게 써주고요. 그 방향으로 있던 크기,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뭐 4, 3, 뭐 2라고 하면 그 방향의 크기를 이제 써주는 거죠. I 방향으로는 크기가 4다.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X 방향으로는 크기가 4다. Y 방향으로는 크기가 3이다.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크기가 2다.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하면 요 A 벡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직각좌표계의 모든 공간의 포인트들을 다 임의로 다 표시할 수가 있고요.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공간에 휘어진 그 좌표계에서도 기저 벡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저 벡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직각좌표계에서 이 I 벡터, X축에서 I 벡터는 X축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YZ하고 이루어지는 이 평면의 어떤 수직인 벡터입니다. 이게 I 벡터는 X축하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YZ하고 평면이 이루어지는 수직인 벡터,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J 벡터도 마찬가지로 J 벡터는 Y축의 같은 방향, 그 다음에 ZX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수직인 벡터, 이걸 보통 법선 벡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각좌표계에서 기저 벡터들은 어떤 두 가지를 갖다가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표시가 된 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휴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G의 원, 첨자가 아래로 간 벡터 있죠. 요거는 뭐냐면 U원축, 휘어진 축이죠. 휘어진 곡선이죠. 곡선의 어떤 접선 방향의 어떤 벡터가 바로 이 원점에서 접선 방향이 G의 첨자를 밑에 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U2하고 U3로 이루어지는 이때는 곡면의 법선 벡터는 바로 요 G 첨자가 위로 가거든요. 요거. 첨자가 위로 가가지고 그 직각잡표계에서는 그게 같았어요. 동일한 벡터였는데 I로 X축의 어떤 접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YZ의 법선하고 동일한 벡터가 됐었는데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는 이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G 첨자가 아래로 간 과거를 벡터를 우리가 이제 공변 기저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U2하고 U3를 공면의 법선, 그를 첨자를 위로 둬가지고 그거를 이제 반변 기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반변 기저 벡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U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두 개로. 그 다음에 U3도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간축도 이제 U0가 이제 시간축인데, 시간축에도 이런 게 구분이 됩니다. 시간축이 구분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없고, 좀 상상 속에 맡겨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간의 어떤 기저 벡터들은 포인트마다 시간의 흐름 속도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공변 기저하고 반변 기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직각좌표계의 IJK는 직각을 다 이루죠. 직각. 여기 보시면 IJK가 다 직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도 요 공변 기저, 유원축의 접선 방향, 첨자 아래에 둔 요놈하고, 그 다음에 U2축의 접선 방향, 첨자를 아래에 둔 요놈. 그 다음에 U3의 접선 방향, 첨자를 아래에 둔 요 벡터. 요 벡터는 항상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변에서 그렇고요. 반변, 첨자를 이루던 요놈, 첨자를 이루던 요놈, 첨자를 이루는 요놈 간에도 항상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휘어진 좌표계에서도 어떤 직각 좌표계에서 아까 처음에 A 벡터를 표시했잖아요.
휴어진 좌표계에서도 직각좌표계에서 A 벡터를 표시했는데 A 벡터는 뭐 4의 I 플러스 3 J 뭐 2J K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 휴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도 이런 A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벡터라는 거는 어떤 직각좌표계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 직각좌표계에서만 벡터라는 개념이 있고 이러한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이 벡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 포인트의 어떤 벡터는 또 이렇게 휘어지게 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벡터를 표시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이제 개념이 더 도입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순간 좌표계에서는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의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 벡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좌표계를 우리가 모멘털리 코모빙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잡아주게 돼요. 근데 순간의 건 뭐냐면 여기 휘어진 시공간 좌표계 원 포인트 이 순간에 어떤 공변기제를 예를 들면 G1과 G2와 G3 간에는 항상 직각을 이루어진 상태가 되고 그 순간에서는 직각이 되기 때문에 그 G1과 G2와 G3를 가지고 그 순간에서의 어떤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표시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근데 시공간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기저가 이제 두 개가 되잖아요. 공변기저하고 반변기저가 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벡터를 그 여기 위에는 첨자가 여기 보면 첨자가 아래로 가 있잖아요. 아래로. 요거를 이제 공변 기저를 써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 있어서 공변 기저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벡터를 그 반변 기저, 여기 보면 G0 첨자가 위로 가 있지 않습니까? 반변 기저를 써서 동일한 벡터를 표시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는 동일한 벡터인데 그 표시 방법이 그 기저 벡터가 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표시 방법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공변 기저 벡터를 썼을 때는 그 앞에 그 개수는 그 첨자를 위로 둡니다. 위로. A0 위. 아까 여기 A0가 아까 그 크기 432 할 때 그 크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는 항상 공변 기제를 썼을 때는 위로 두게 돼요. 위로. 그다음에 반변 기제를 썼을 때는 첨자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아인슈타인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축약으로 형태로 이렇게 썼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변 기제 썼을 때 축약 형태는 바로 요거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 그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의 어떤 물리 현상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그 텐서라는 수학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식이 복잡하게 되고 그 기저가 이렇게 그 둘로 구분이 되는데
또 변수가 뭐냐면 이 기저들이 이 포인트 이거 원점이잖아요. 다른 포인트로 가면 요 기저가 이 포인트에서는 또 기저가 또 다 달라져요. 왜냐면 포인트마다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 기저도 다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 현상을 표현할 때 이런 직각좌표계의 어떤 벡터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수학 가지고는 이런 시공간 휴해진 세계의 물리를 표시할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바로 텐서라는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중력장 방정식을 쓸 때 중력장 방정식을 써보면 중력장 방정식이 뒤에 가면 있죠. 중력장 방정식이 이제 이건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시공간 유해진 좌표계에서는 텐서를 쓸 수밖에 없고 어떤 텐서 수학에 의해 가지고 그 식을 유도화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강어 들을 때 여기 보면 첨자가 아래로 가 있죠. RIJ, GIJ, TIJ.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첨자가 아래로 간 건 뭐였습니까? 첨자가 아래로 간 거. 첨자가 아래로 간 거는 여기 보시면은 반변이죠, 반변. 개수가 반변. 그러니까 아까 첨자가 아래로 간 그 중력장 방정식은 그 반변 기저를 써서 나온 유도된 식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반변 기저를 써서 나온 유도된 식이고, 그다음에 첨자가 또 위로 가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R에 IJ, 그다음에 크게 쓸까? 잠깐만요. 이거 크게 쓰고 있어요. R에 I 위로 가게 첨자가 위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에 첨자가 위로 IJ. 그다음에 R. 그다음에는 C 4승분의 8 파이 G에 T의 첨자가 위로 IJ. 그래서 요, 요, 뭐야. 요 중력장 방정식하고 요 중력장 방정식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요거는 반변 기제를 써서 나온 거고 요거는 공변을 써서 나온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첨자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거는 바로 그 근본은 바로 아까 요 휘어진 좌표계에서의 어떤 그 기저가 둘로 구분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온 첨자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방정식 이론을 공부할 때 첨자가 수식 유도하 보면 첨자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막 이렇게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의 근본은 바로 이러한 휴해진 시공간 좌표 때문에 그런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직각좌표계로 이루어진 어떤 수학을 쓰다가 갑자기 그 기저가 두 개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포인트마다 다 기저가 또 달라지게 되는 세 개의 어떤 수학을 쓰다 보니까
첨자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텐서를 쓰게 되고 하면서 어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야 어떤 그 블랙홀 근처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갔을 때 어떤 물리 현상이 정확하게 이런 수학을 써야 어떤 제대로 설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공변 기저하고 반변 기저를 갖다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PPT. 다음 PPT 가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매트릭 텐서, 박자세에서 매트릭 텐서 대축 원리 이렇게 하는데 매트릭 텐서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그걸 설명을 다시 해보면, 그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그 여기 보면은 아까 공변기저 반변기저 할 때 회전 좌표계를 썼잖아요. 음, 그거가 두 개가 필요해요. 음, 이벤트 A 포인트하고 이벤트 B 포인트는 이거는 항상 인접한 포인트, 바로 옆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지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 이벤트 A 포인트하고 이벤트 B 포인트는 굉장히 미소하게 떨어져 있는 미소 인터벌 DS만큼 떨어져 있는 아주 인접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 텐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각 포인트마다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포인트마다 그 기저 벡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A 포인트에서의 기저가 있죠. 요거 시간까지 음, 포함하면 이거죠. 하고 그다음에 인접한 포인트 이벤트 B에서의 미소 인터벌 DS만큼 떨어진 인접한 포인트에서의 어떤 거기에 또 달라진 기저 벡터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인접한 포인트마다 시간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저 벡터도 달라졌어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요 기저 벡터 이벤트 A 포인트에서의 기저 벡터고 인접한 포인트 이벤트 B의 기저 벡터 간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매트릭 텐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이게 보면 벡터 도트라죠. 벡터 곱이죠. 이거. 인접한 포인트의 요 기저하고 요 기저 사이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벡터 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이벤트 A 포인트의 요거는 뭐냐면은 그 순간에서의 아까 모멘텀 커빙 레퍼런스 프레임이잖아요. 그 순간에서의 공변 기저, 반변 기저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B에는 그 순간에서의 공변하고 반변 기저들의 어떤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쉬어진 시공간 어느 순간에 어떤 사진을 딱 찍었어. 딱 찍고 어? 사진을 보고서 이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DS 자승은 뭐냐면
ds 도트하고 ds 도트 이 관계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관계를 이 말은 뭐냐면 요 ds는 앞에 ds 요 ds는 이벤트 포 A 포인트 입장에서 본 ds입니다. 그다음에 요 뒤에 ds는 동일한 ds지만 이벤트 B 포인트의 입장에서 본 ds가 됩니다. 그래서 요 동일하게 같은 ds지만 누가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가지고 요 앞에 거는 이벤트 A에서 본 ds고 요 ds는 이벤트 B에서 보여선 ds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멘틀리 코어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을 제 책에서는 그걸 다 그 국수 좌표계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했어요. 국수 좌표계. 국수 좌표계라는 다른 말로 순간 좌표계고 그 영어로 모멘털리 코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벤트 A를 I 국수 좌표라고 제가 표시했고요. 이벤트 B를 J 국수 좌표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DS를 이제 벡터로 표시하면 그 성분은 이거고 그다음에 그 기저 벡터는 바로 앞대가요. 앞에 다시가 빠진 거. 여기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I 구수좌표계에서 기저 벡터들은 다시가 없고요. 그다음에 J 구수좌표계의 기저 벡터 다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S하고 DS의 벡터 곱인데 요 DS를 요 기저 이벤트 A에서 본 DS를 요 기저를 써가지고 한 세트가 표시할 수 있고요. 이건 뭐 DU0 뭐 G0 벡터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벤트 B의 입장에서 DS는 이거는 DU0 다시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플러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간 다음에 요 벡터 곱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행렬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일반적인 매트릭 텐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써요. G의 I 국수 좌표계하고 J 국수 좌표계의 관계다. 하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표시하죠. I 국수 좌표계의 GI 공변 기저의 세트. G0라고 하는 거는 요 GI라고 하는 거는 요 G0 공변기저 G0, G0, G1, G2, G3를 한꺼번에 표시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벡터 곱, 그 다음에 J, 이거 안 보이네. 됐어요, 다시 해요. 그래서 보통 매트릭 텐스를 표시할 때게 요거를 G, I, J 이렇게 쓰고 이건 이제 뭐냐면은 공변기저잖아요. 공변기저하고 공변기저 썼다는 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G의 I 구수좌표계의 공변기저하고 벡터고 G의 J 구수좌표계의 공변기저하고 벡터 곱을 한 게 바로 이거고 요거는 바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팽팽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를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리해 가지고 구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그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구한 게 바로 뭐 밑에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그 제 책의 4장의 첫 번째에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팽팽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거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우리가 그,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구했어요. 직각좌표계에서 이게 팽팽한 우주의 그거 아닙니까? 팽팽한 우주의 어떤 그걸 표시한 게 직각좌표계거든요. 그 직각좌표계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바로 이거고, 요거를 풀었으면 요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가지고 구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 게 아니라 매트릭 텐서의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구해보면 바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저 어떤 아까 은하와 은하 사이의 어떤 그 은하와 은하 사이의 어떤 공간은 직각좌표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벤트 C가 바로 이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D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DS가 있죠. 인접하니까. 그 DS를 이벤트 C 입장에서 DS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DS 벡터는 이벤트 C 입장에서 본 겁니다. DS는 이벤트 C 입장에서 본 DS라는 거는 이 원점 포인트를 이벤트 C를 옮기는 상태에서 DS를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는 그 CDT에 더하기 그 시간의 그 단위 벡터는 이제로입니다. 이제로의 단위 벡터. 그다음에 I 벡터를 E1이라고 표시가 돼요. E1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 그 dx죠. dx의 E0 벡터, E1 벡터. 그다음에 dy의 E2 벡터 이렇게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이벤트 D 입장에서 본 DS는 여기도 CDT가 돼요. CDT가 되고 마찬가지로 그 시간은 단위 벡터는 E0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벤트 D로 갖다가 이 원점을 옮겨 놓고 이벤트 D 입장에서 DS를 표시하게 되면 DS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부호가 이제 바뀌죠. 부호가 마이너스 dx의 E1 벡터 플러스 이렇게 두 개 이제 공에 표시해서 못 쓰는데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이제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DS하고 DS가 이렇게 구해지고 요걸 DS와 DS를 벡터 곱을 하면 바로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 텐서의 일반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그 팽팽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시 52분인데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제가 좀 그 앞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위에 요 강의 전 강우 전혀 어디에? 아니 공이 이거 하기 그 전 거요, 전 거. 이거요? 아, 야, 요거. 요거요? 네, 요거 여기서 예, A 벡터 예, 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좀 놓쳐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A 벡터 위에 있는 거하고 A 벡터 밑에 있는 거하고 예, 예, 그 앞에 개수는 A 그 위에 붙고 벡터 표시는 예, 그 아래 붙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벡터는 위아래 바뀌었는데 그거 차이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걸. 그 밑에가 바뀌었다니? 그러니까 위에 벡터에서는 A0가 그 A 영승처럼 보이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다음에 G에서 요거. 예, 아래 붙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A 개수 있는 데가 0이 아래로 내려가고 벡터에서는 위로 올라갔는데 그 차이를 제가 예.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 그게 아, 요거는 이제 공변 그 우리가 이렇게 반전 표시를 한다는 하셨는데, 규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규약이요? 예. 공변 기절을 썼을 때는 네. 예, 개수를 첨자를 위로 둔다는 규약이에요, 규약. 예,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제 음, 반변 기절을 썼을 때는 네. 개수를 첨자를 밑으로 둔다는 어떤 규약입니다. 예.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렇게 규약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표시하는 거예요. 음,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 편리한가 봐요. 네. 수식을 유도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이 편리해서 이렇게 한 거겠죠. 예. 음, 아, 참, 이것을 아인슈타인 합의 규약이라고 그래요. 서메이션 룰. 예. 음, 음, 상당히 정교하네. 여기서 이제 시그마를 보통 써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좀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시그마 빠지냐고. 근데 시그마 빼자고 아인슈타인이 약속을 이게 했어요. 음,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시그마 해가지고 A, I, G, I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여기서 근데 시그마를 무조건 빼자. 약속을 했어요. 요 시그마도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수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시그마를 계속 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음, 귀찮으니까. 전번에 우리 강의할 때 수학 교수님이 왔었는데 이거 네. 시그마 왜 뺐냐고 따졌거든요. 근데 음. 그분은 이거 모르셨던 것 같아. 음, 난 요거 말고, 그, 우리 배재근 선생님이 올려주신 안중호 박사님 강의 중에 그거 하나 질문해도 돼요? 예, 예,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E는 MC 자승에 대해서 예, 예, 어폐가 있다는 듯이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예, 이제 C가 그 빛이 예, 무한히 커지면 예, 그 MC 자승, 그러니까 M도 커진다 이렇게 되고 또 예, 그 C가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M이 커지냐 뭐 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MC 자승에서 M이라는 게 예, 그 예, 옆에 있는 그 C의 M을 말하는 듯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런 건가? 그러니까 C하고 M은 그러니까 빛의 M이 질량이 아니고 다른 물체의 질량.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어. 그 물체의 질량과 광속. 그게 광속으로 가면 에너지 E가 되는 거잖아요. 광속 자승되면. 그러니까 M이 C의 M이 아니라 그러니까 광속의 M이 질량이 아니라 별개의 M 물질이 광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C의 자승으로. 그러면 그게 E다 이거지.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유고 박사님은 그 M이 별도의 M이 아니고 광속의 M으로 다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광속의 질량이 어딨냐? 질량이 음, 없는데 그래서 그게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정확히 그 M이라는 게 광속 자체의 M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어떤 질량이 광속으로 갔을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M은
별개의 질량이잖아요. 다른 물체의 질량. 또 완전히 그럼 서로 다른 얘기인데 그 안중근 박사님 M 시장에서 M이 그냥 C의 자체의 M이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되게 애매하게 설명하시네. 아, 제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E는 원래 이게 이거거든요. E의 자승은 그 뭐지? MC 자승의 자승 더하기 뭐지? PC인가요? 네, 예, PC 자승이죠? 네, 예. 원래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이거. 예. 그러면 M이 C, 광자, 빛의 M이에요? 빛의 질량이에요, M이? 아니에요. 아니죠. 질량 결손 아닌가요? 질량 아, 결손?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M은, 말씀하신 대로 예, 광자는 질량이 없잖아요. 예, 광자는 질량이 없으니까 빛에다 그걸 더하면 안 되고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질량이죠. 그런데 이 그죠? 질량이 예, 요 질량이 네. 그 완전히 가령 이제 빛으로 변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질량 결손인 거죠. 예. 원래는 델타 M이죠. 완전히 질량이 0으로 델타입니까? 가가지고 토탈 빛으로 예. 바뀌었을 때에 그렇죠. 빛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갖는 에너지가 된다. MC 제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중근 빛이 박사, 질량을 간다가 아니라 질량이 빛으로 바뀌었을 때 에너지. 그렇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빛으로 바뀌지 않고도 그 M은 별개의 질량일 수 있지 않나요? 예, 혹,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죠? 질량이 질량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질량이 이제 완전히 그 결손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토탈 완전히 빛으로 바뀌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C가 M이 그 빛의 M이라면 안중근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근데 빛의 M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이제 있다고 는 이제 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M이 별개의 물질의 M이라면 이 공식은 또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개 M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빛의 M이 아닌 근데 안중근 박사님 강의는 빛의 M으로 아마 얘기하더라고요. 안종호 빛의. 박사님 그렇게 많이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안종호 박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예, 그거는 좀 빛의 그렇게 M으로 다 말씀하셨다면 잘못 설명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거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강의를 안 들어봐서. 근데 그 표현대로 하시자면 잘못 말한 거죠. 그렇죠. 제가 제 책에 네. 그 18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 네. 18페이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그 물체가 있는데 그게 나무가 예를 들어서 불에 타가지고 재로 바뀌잖아요. 음, 그러면 원래 나무 질량보다는 재 무게는 줄잖아요. 그렇죠. 그 그게 그때 이제 빛으로 바뀐 총 양이 바로 그 질량 변화량 곱하기 C 제곱이죠. 음, 음, 그 델타, 불을 떼 가지고 나오는 모든 빛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은 그 질량 결손에다가 더 곱하기 C 제곱 한 만큼이 다 빛으로 나온 양이에요. 그게 MC 제곱이에요. 제 책에 그 19페이지 보시면 네. 그 토탈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요. 음, 토탈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유체 에너지거든요, 이게. 음, 그 식이 뭐냐면 E는 M0 C 제곱. 그다음에 밑에가 감마예요. 감마 이거 뭐냐면 1 마이너스 C 자승분의 V 자승이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이제 이게 V니까 V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한. M0 C제곱이죠? 그렇죠. 엔젤 시절. V가 0이면. 예. 이게 우리가 속도가 없을 때, 정지 우리가 질량. 만약에 정지 질량이죠. 우리가 음, 눈으로 음, 보는 물체들의 음, 음, 그거의 토탈 에너지는 M0 C제곱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물체가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있으면 음, M0가 질량이 무거워지잖아요. 아까 정직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속도, 등속도를 움직이는 사람의 어떤 음, 질량이 무거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속도가 V로 되기 위해서는 정직 가만히 있다가 음,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가속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속할 때 필요한 만약에 로켓을 분사하거나 뭐 그러면 다 전자기적 에너지지 않습니까? 음, 그 전자기적 에너지가 어떤 이 질량 중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질량을 중과시킨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토탈 에너지인데, 그 이제 질문한 거는 이게 M0가 뭐냐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질량이냐, 예. 아니면 빛과 상관없는 다른 물체의 질량이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죠. M0는 이게 뭐냐면은 제 이갑수 TV 보시면 응, 뭐죠? 어디 찾아봐야 되네. 이갑수 TV의 동영상에 응, 어, 빛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스핀이란 무엇인가, 응,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입자가 응, 무엇인가 그거예요. 입자가. 응, 그래서 정지제로 요거는 그 이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빛이 뭉쳐진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요 CDT 있지 않습니까? CDT. 응, 요 CDT가 이게 시간이 무엇이냐는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응, 시간이 무엇이냐. 아하.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무엇이냐가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무엇이냐 또 따져봐야 돼. 응, 근데 시간이 무엇이냐고 지금까지 정확히 답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응, 그 다음에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빛이란 무엇인가, 스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Theory of Everything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학자들이 얘기 안 한 거를 제가 여기 세 편의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거 보시면은 M0가 뭔지 좀 얘기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예, 예, 물리학자 성공된 수고,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약간 공유 뉘앙스가 중지하겠습니다. 예, 공유 중지.
예, 예. 그러니까 촬영, 기록 중지하겠습니다.